이번에 그 선거 때문에 투표용지 모자라갖고 이게 부정선거다, 이 음모론이다, 뭐 계속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난 좀 사람들이 논리가 좀 되게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란 대통령이 계엄까지 그걸 했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모르지만 드러나서 증거가 명확했으면 계엄을 하지 않았겠지. 그냥 그거 갖고 두들겨 패갖고 그걸 해결을 봤을 건데, 뭔지 모르지만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국가 최고 정점인 대통령조차도 그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계엄령이라는 걸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문제는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지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안 되지 않냐. 이게 나는 그냥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라고 하고 민주당 계열 쪽 그쪽 애들은 뭐 아예 원천 봉쇄 차단을 하거든. 그것도 난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걔네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 지상의 목표, 인생의 목표처럼 하고 사는 애들인데, 의문점이 있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까자라고 하면 되거든 사실. 근데 절대 그러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노름이지, 정당성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정의롭다든지 이런 거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다.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보수가,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진영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갖고 있는 망상이 뭐냐 하면, 과거의 보수 정권들이 저질렀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이 노태우 때. 근데 그 시절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이고 그땐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니 그 옛날에 민주주의를 알았어? 사람들이? 에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야. 민주주의는 완성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는 완성된 적이 없어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어느 게 더 나은 것인지. 이런 무식한 소리들을 참 난 보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945년도부터 1980년, 90년대까지 굉장히 무식했다고. 왜 무식했냐? 의무교육을 받아서 의무교육에 의해 갖고 교육을 받은 애들이 사회로 나온 게 7, 80년대가 돼서야. 그러면 7, 80년대에 사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똑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사회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애들만 교육을 받았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교육받질 않았어. 문맹도 높았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어떤 방법론을 찾고 길을 찾고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했던 거거든. 모든 걸.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라고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더 무식한 짓인데, 권력을 갖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불행해졌어. 그건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 자체가 다 부정되고 잘못되어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러진 않아. 그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거에 의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아. 왜 과거에 있었던 걸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면서 폄하하지? 지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 지들도 그들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누리고 살면서 지금 걸 다뤄야 된다고 과거 걸 끌고 와서, 그러니까 보수는 나쁜 놈이다. 그건 정말 무식한 논리들이거든. 보수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을지 누구들,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증명할 수 없는 얘기들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갖다가 이끌고 온 건 보수였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 턱걸이까지 올라올 수 있는 저력을 갖춘 국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보수가 나쁘다, 보수가 잘못됐다, 보수를 없애야 된다, 이런 무식한 소리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넌센스라고 본다고. 그 정신적인 병이라고 보는 거야. 나는 그런 논리들을 펼치는 애들이. 그 이제 지금의 선거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이 만든 선거제도라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선거법의 제도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뒤집어 봐야 되거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니까. 그게 지금, 아이고,
애들이 저렇게 나가서 자기 인생을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는 게 나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글쎄요, 뭐 나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죠. 지금 이게 종이투표하고 개표는 디지털로 한다고 여기에서 간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종이투표와 디지털이 섞여 있다고. 그 이제 사람들을 에너지를 써서 다 불러 모아서 종이투표를 해놓고 개표도 수개표를 해야 되는데 수개표 안 하고 전자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개표는 완벽하다 이러는 거거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수개표를 안 하는 건 우리나라 정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나 아니면 몇 개 되질 않을 거라고. 이 전자개표를 도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개표까지 다 한단 말이야. 결과는 빨리 보되 확정 짓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정을 그렇게 해서 짓는다고. 그래야지만 안전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이투표를 하려면 수개표까지 가는 게 맞아. 이게 논리야. 나는 종이투표를 하려면 수개표까지 가자. 좀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확정을 늦게 짓더라도 대신 결과는 일찍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행정 처리를 하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거는 조작이 없고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누가 그거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인정하는데 수개표까지 마무리를 짓자. 똥 싸고 미단 닦은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부정선거 얘기 나오지 않냐라는 거거든.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 근데 종이투표 과정은요, 부정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논리적으로 이걸 다 따져봐도 사람 손을 타면 타는 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많아요. 그래, 지금 현재 전자투표라는 게 있는데 이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손을 못 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오세훈이가 지금 서울시장 당선이 됐잖아요. 오세훈이는 재투표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민주당에선 받아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정치적 소모전쟁을 할 거냐. 그잖아요. 애들은 저러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디지털 투표로 가자. 디지털 투표로 가자예요. 디지털 투표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실시간이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기술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내 투표가 어떻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굉장히 빨라요. 편하고. 그리고 선거장에 안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전자투표할 수 있잖아요. 투표율이 확 올라가요. 8, 90%까지 갈걸요. 그럼 진짜 국민들의 의사, 이게 반영될 수 있다고요. 내가 직접 안 가도 되니까. 조작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보수 쪽 사람들이 디지털을 가지고 놀 줄 모르고 이걸 위험하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나오고 막 이러는데 지금 벌써 그런 애들 나오거든요. 이게 뭐 선거 문제가 이게 디지털 투표로 가기 위해서 쟤네들이 일부러 이런 조작을 벌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애도 있더라고. 난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전자투표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조작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기록이 다 남아요. 이 종이투표는요. 중간에서 손을 대고 조작을 하면 기록이 남질 않아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 전자투표는 흔적이 다 남기 때문에 누가 조작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 서버며 뭐며 다 자료가 남게 돼 있어요. 발자국이 남는다고. 이거는 건드리면 건드릴 흔적이 다 남아. 그래서 이건 조작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오히려 디지털이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보수들이 대부분 무식하고 모른다고 생각해서 저런 선동을 하는 건데 에이 이놈들아 그게 아닌데. 그래서 디지털 투표로 가는 걸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할걸요. 디지털 투표로 가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할 거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현실적으로 지금 전국 재투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전 국민이 다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해.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막을 거고 이 지루한 싸움이 길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뭐 그냥 행정적으로는 그냥 다 그냥 결과 난 거 갖고서 다 그냥 진행돼 갈 거란 말이지. 지금 벌써 국회에도 이진숙이 가서 뭐 하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난 오세훈 시장이 시장 행정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봐. 그리고 재투표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의 현안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있거든요. 반대가 제일 심하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는 것들. 그런 어젠다 하나를 갖다가 딱 집어서 공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한테. 그리고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뭐 진영을 갖다 이렇게 팽팽하게 짜든지 다양하게 짜든지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정책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묻습니다. 전자투표로.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50%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난 사실 이 50% 과반 제도가 민주주의가 아니게 만든 결론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과반은 솔직히. 그러면 그 3분의 2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3분의 2도 위험해요. 66.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힘이 약해요. 그러면 5분의 3? 그러면 75%인가? 75%는 또 너무 버거워요. 나머지 5% 차지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 70%예요. 전체에서 70% 동의를 얻으면 이건 성공한 거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게추가 거기 실리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게끔 만들어가는 합의제도. 이걸 나는 어디서 보냐면 옛날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가 화백제도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이걸 갖다가 역사학자들은 만장일치제도라고서는 나도 그렇게 배웠어 어렸을 때.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고대 문헌들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만장일치제도가 아니야. 그런 말조차가 없어. 그냥 그 삼국사기인가 거기에 중동이라고 나와. 무리중자에다가 같을 동자. 그래서 무리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거야. 그게 100%였냐? 아니 그런 근거가 기록이 없어 전혀. 그럼 만장일치제도였으면은요 신라는 저렇게 삼국 통일을 하고 천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동의할 수가 없는데 만장일치제는. 그러니까 왜 만장일치제도가 나왔지? 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런 주장을 폈는지 모르지만 사학자 중에 어떤 놈이 그런 주장을 폈는데 그게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 그런 헛소리들이 교과서에까지 나오고 그걸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배우고 이런 게 참 너무 많아, 나는. 그래서 신라의 화백제도라는 그 화백이라는 걸 보면요. 조화로울 그 화자에다가, 화평할 때 화자에다가 흰백자를 써요. 근데 이 흰백자가 말하다는 뜻도 있어요. 원래 한자에 흰백이 말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백화문이라고 하거나 뭐 이럴 때 쓸 때 그 백자가 그런 의미란 말이야. 구어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게 백이야. 그럼 화백은 무슨 의미냐면 조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한다는 얘기야. 화백제도는 무리들의 각 부족 집단이잖아. 그 부족들의 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대신 자기 의사결정은 마음껏 할 수 있었단 얘기야. 충분히 떠들고 주장할 수 있었어. 대신 이걸 중론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화백제도거든. 그랬을 때 50% 과반은 항상 문제가 생겨. 왜냐면 나머지 반이 불만을 갖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건 배신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제도야. 지금 현재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게 승자독식, all or nothing이야. 위너 텍스롤이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나머지 50%를 어떻게 잠재울 거냐고 불평불만을. 사회의 불평불만이 50%가 차 있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냥 진영 싸움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 싸움으로 간다고. 우리나라는 조화를 가장 중요롭게 생각했어. 그래서 화평이라고 썼지 평화란 단어를 쓴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평화라는 단어는요 19세기 말에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서양에 있는 피스, 평화라는 단어를 번역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우리 민족은 평화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우리는 화평이야. 조화를 이루어서 모두 균등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간다야. 조화가 중심이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본분 다 지켜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거. 이걸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했다고. 조화를. 서양 애들은 평등이 우선하는 거고 개념 접근 자체가 달라. 그러면 서양 애들도 옛날부터 그랬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걔네들도 이 피스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대화처럼 개념이 잡힌 건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 단어가. 그러다가 1200년대 뭐 이쯤 넘어오면서 개념들이 단어가 나오고 뭐 개념들이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거는 18세기, 19세기 이쯤 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개념들이 만들어진 거지. 지금과 같은 이 평화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개념들이라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옛날 거를 자꾸 쳐다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가 많이 틀리는지 자꾸 떠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옛날 사람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었어.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애초부터.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건 오세훈이가 결단을 내려서 이 전자투표를 갖다 끌어들여갖고 서울시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심한 거 어젠다를 먼저 딱 잡아서 토론장을 만들고 TV에 나와갖고 토론 펼치고, 그래서 문제점과 뭐 이런 것들 정말 공정하게 여러 가지 것들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다 끄집어내놓게,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걸 전자투표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지. 진짜로 대통령 선거만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 행정을, 그러니까 국가 행정을 직접 민주주의로 가려면 이재명이가 동의해야 되는데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오세훈이가 도입을 해서 서울시에다 한번 깔아보는 거야. 그러면 그 여파가 지자체며 뭐며 국민들이 그 재미를 보거든. 자기가 직접 투표한 거, 자기가 동의한 게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효능감도 느끼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도 모든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지고, 그러면 부정선거 얘기 싹 사라지고 나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오세훈이가 이걸 들을 리는 없겠지만 이걸 도입만 해준다면 걔는 다음 대통령 된다. 차기 대권 후자로 뜬다. 무조건. 한동훈이 같은 이런 핫바리 말고 오세훈이가 된다. 안 싸우고 이기는 걸. 그러니까 내가 오세훈이가 이 빙신 같은 게 항상 답답한 게 대가 약해. 애가 좀 젠틀하길 원해. 깔끔하고 흙탕물 지저분한 싸움하는 걸 원치 않는 애야.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대통령 시켜줘? 그잖아. 진흙탕 싸움을 안 하고 누가 대통령 시켜주냐고. 근데 지금 이 아이디어면 충분히 될 수 있다. 대선 후보로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딱 뚫린다. 오세훈이가.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자투표 개입. 이 전자투표를 갖다가 도입하는 거. 서울시 행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법 엉망진창이에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국회에서 과반. 그러니까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충분하게 수기가 돼서 충분하게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게 아니고 힘의 논리로 자꾸 싸우니까 그러는 거거든. 이 힘의 논리로 싸우면 해결 안 나요. 그러니까 법이 걸레가 되잖아. 법을 집행하는 쪽도 불평불만. 법을 갖다가 받는 입장에서도 불평불만은 아닌 게 없어. 해결이 안 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계속 압력솥에다가 부글부글 불을 떼서 압력만 키워나가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에서 뭔가 시행을 하려면 70% 동의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 전 세계 어디에도 70% 동의 이게 없어요. 근데 75% 힘들어요. 그 5%가 정말 버겁다고. 그 70% 선이 딱 적당해요. 내가 이게 공학적으로도 따져보고 계산을 이리저리 해봤는데 66.3%는 힘이 약해. 뭔가 미진해. 근데 70% 선을 딱 넘는 순간 그거는 못 뒤집어. 30%의 힘 갖고는 못 뒤집는다고. 30%가 넘어가면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그래서 66.3%는 불안한 거야. 근데 30%의 힘 갖고는 70%를 못 뒤집거든. 불가역적이라고, 공학적으로 봐도. 근데 70%에서 75%까지 가는 그 5%는 70%를 얻는 것만큼의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효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75%는. 그래서 70%가 딱 마지노선으로 적정선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71만 되면 이거는 괜찮아야. 70%가 최저 마지노선이다. 이거는 일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역학구도가 있단 말이야. 그 에너지. 아이 묘한 거야 이거. 70% 선이라는 게. 이게 핵심이야. 그게 전자투표로 70%. 딱 이것만 하면 오세훈이 대통령 된다. 이건 내 장담한다 진짜.